여러분, 안녕하세요. 품격 있는 시니어입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2025년이면 인구 5명 중 1명이 65세가 넘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남녀 통합 평균 수명은 84세로 늘어났고 머지않아 90세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나이가 이미 60세에서 70세가 넘었다면 어떻게 사는 게 바람직할까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외롭지 않고 편안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었으면 합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은 100세 시대라고 할 만큼 수명이 길어진 것은 기쁜 일일 수도 있겠으나 걱정되는 점도 있습니다. 건강하게 내 손으로 먹을 수 있고 걸어 다닐 수 있으면 그것만큼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대다수가 병원에 누워서 간병인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처음에 100세를 살 수 있다고 다들 좋아하고 그런 유행가도 인기가 있었던 시절도 있었죠. 그러나 요즘 여기저기에서 들려오는 노인 문제에 마음이 시려옵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식들에게 근심이 되지 않고 건강하게 살다가 가는 것이 모든 부모들의 바람일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이가 들수록 건강에 해로운 건 피하고 건강에 이로운 것은 꾸준히 실천하는 게 당연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평균 수명은 앞으로 점점 더 증가해서 100세에 가까워질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오래 살 수 있다고 해도 건강 수명이 늘지 않으면 누군가의 손길을 필요로 하거나 침대에서 생활해야 하는 기간만 길어질 뿐입니다. 80세 이후는 70대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어제까지 가능했던 일이 오늘은 안 되는 상황을 수없이 맞닥뜨립니다. 컨디션 난조를 겪는 일도 잦아집니다. 무거워서 드는 것조차 못하게 되는 암담한 순간을 맞게 되는 나이입니다. 또 치매인가라는 생각에 자신감을 잃는 일도 있을 겁니다. 리모컨을 어디에 뒀는지 기억조차 없는 당황한 상황을 자주 겪기도 하는데요. 배우자나 가까운 사람의 죽음을 경험하면서 하루아침에 고독이나 절망에 사로잡힐지도 모릅니다. 오늘 더 나이 들기 전에 준비하고 실천해야 할 5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배우자를 소중히 여기세요. 실제로 60대 이상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배우자와 함께한 사람들이 가장 행복감을 느끼고 삶에 더 많은 가치를 부여하며 살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아무리 자식이 효도를 한다고 해도 배우자만 못하다는 겁니다. 효자 자식보다 악처가 낫다는 말이 있잖아요. 내가 외롭고 아플 때 옆에서 지켜주는 사람은 배우자이지 가까이 살아도 쉽게 얼굴도 안 보여주는 자식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몸이 아파서 급하게 보호자와 동행해서 병원을 방문해야 되는 일이라도 생긴다면 매번 자식들에게 부탁하기도 눈치 보입니다. 또 멀리 살고 있다면 급한 일이 있을 때 큰 힘이 못 됩니다. 미운정 고운정으로 같이 살고 있는 배우자만큼 남은 인생에 소중한 동반자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배우자가 살아있을 때 서로에게 최선을 다하며 지내야 합니다. 두 번째, 할 수 있는 일은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그동안 해왔던 일들을 그만두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가지고 있는 능력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들을 하지 않고 멈추는 순간 순식간에 늙고 세상과 이별할 수 있습니다. 저의 어머니가 젊어서부터 장사를 하셨는데 나이가 70이 넘어서도 계속 장사를 하는 것이 자식들 눈에는 보기가 좋지 않아서 또 남의 눈도 있고 하니 장사를 그만두게 했습니다. 그런데 장사를 그만둔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몸의 기력이 급속도로 떨어지고 치매가 와서 몇 년을 고생하다가 돌아가셨습니다. 94세 할머니가 시장에서 강정을 만들어 파는 일을
손녀와 함께 하는 것을 TV에서 보았습니다. 그 연세에도 너무나 건강하신 것을 볼 때 하던 일은 어쩔 수 없는 환경이 아니면 그만두지 말아야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생활을 하기 위해서 나이 들어 장사를 한다기보다 건강하게 살고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도 하시는 일을 멈추면 안 됩니다. 나이 들어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면 지원금을 주는 제도가 있다 보니 면허증을 반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아직 충분히 운전을 할 수 있는데도 허둥지둥 면허를 반납할 필요는 없습니다. 운전뿐만 아니라 배우고 싶은 것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배우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노후 생활을 보내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 하나가 노후에도 배움을 지속하는 건데요. 나이가 들었다고 집에만 계시는 것은 수명을 단축시키는 가장 안 좋은 방법입니다. 마음 맞는 친구를 만나고 취미 생활을 즐기시며 무언가에 흥미를 가지고 몰두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참지도 말고 무리하지도 마세요. 나이 들어 참거나 무리하지 않고 사는 게 방법입니다. 건강을 생각해서 먹고 싶은 걸 못 먹는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이렇게 건강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나이가 들어서도 먹고 싶은 음식을 피하고 소식하고 기름진 음식을 자제하고 비만은 건강을 해친다는 것이 상식이 되었는데요. 이런 얘기는 60대까지는 건강을 해치는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70을 넘어 80세를 앞두고 있다면 이러한 생각은 일단 접어두셔야 합니다. 먹고 싶다는 욕구는 몸이 필요하다는 것이니 입에 당기는 음식은 마음껏 드셔야 됩니다. 체중 관리한다고 굶거나 식단 관리를 하지 마세요. 살이 좀 찐 사람이 오히려 더 오래 산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먹고 싶은 음식을 참으며 체중 조절을 하면 스스로 수명을 깎는 행위입니다. 채식이 좋다고 매일 풀만 드시지 마시고요. 나이 들수록 단백질 섭취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고기도 드셔야 합니다. 80세 이후에 운동은 30분 정도의 가벼운 산책 정도면 충분합니다. 네 번째, 자기와 맞는 의사를 찾아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좋은 의사를 선택하고 얼마나 좋은 관계를 유지하느냐가 관건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의사를 선택해야 할까요? 좋은 의사를 구별하는 방법은 약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는 것입니다. 본래 약은 몸 상태를 좋게 하는 것이 목적인데 처방해준 약을 먹고 몸 상태가 나빠진 것 같다고 해도 안 먹으면 죽는다라는 식의 태도를 보이는 의사라면 그 병원은 그만 다녀야 합니다. 제대로 된 의사라면 다른 약으로 바꾸든 양을 줄이든 후속 조치를 취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그런 의사라면 좋은 주치의가 될 수 있습니다. 환자를 잘 섬기는 의사, 환자들의 말을 다 들어주는 의사는 좋은 의사라 볼 수 있습니다. 환자가 말할 때 차트나 들여다보고 환자가 묻는 질문에 마지못해 몇 마디 대답해주는 의사는 결코 좋은 의사가 아닙니다. 또 환자의 눈높이에서 환자가 궁금해하는 것을 성의껏 잘 설명해주는 친절한 의사인지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자기 환자를 끝까지 책임지는 의사의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처럼 나이가 들면 나와 잘 맞는 의사를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진료받을 때마다 불편함을 느끼게 하거나 심리적 피로감이 들게 하는 의사라면 맞지 않다는 뜻입니다. 고령자에게 병원과 의사는 매우 가까운 존재입니다. 소중한 내 몸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의사를 만나는 것은 행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젊은 5, 60대부터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면서 널리 알려진 명의보다 나만의 명의를 찾는 일이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약은 최소한으로 먹어야 합니다. 나이 들수록 여기저기 안 아픈 곳이 없는데요. 그러면 병원 진료도 장기별로 과마다 진료를 받게 됩니다. 여러 과를 돌면서 진료를 받게 되면 문제는 많은 양의 약으로 드러납니다.
각기 다른 전문의에게 약을 처방받았더니 다량의 약을 복용해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이렇게 되면 약이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런 장기별 전문 진료 체계는 60대까지는 효과가 있지만 80대 전후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특히 고령자일수록 많은 약을 함께 쓰면 문제가 됩니다. 물론 꼭 먹어야 하는 약도 있으므로 모든 약을 끊을 수는 없지만 일상생활의 활동 수준을 방해하지 않도록 최소한에 머물러야 합니다. 머리가 아프면 두통약을 먹고 위가 아프면 위장약을 먹으면 됩니다.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만 먹는 것이 약의 올바른 사용법입니다. 종합적으로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싫은 걸 억지로 참지 말고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후회해도 지난 날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내일 일은 아무도 모릅니다. 내일은 내일의 바람이 붑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인생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어떤 것이라도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마세요. 원하는 일을 하고 먹고 싶은 음식을 먹고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고 하고 싶은 말을 하면서 살면 됩니다. 이것이 행복한 노후와 불행한 노후를 가르는 기준입니다. 여태까지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고 사느라 하고 싶은 일을 참으며 살아오셨을 겁니다. 그런데 나이 들어서 참거나 무리하게 되면 몸과 마음이 지치고 건강이 나빠집니다. 지금까지 애쓰고 고생하며 살아왔으니 앞으로는 원하는 대로 살아보셔야 합니다. 행복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최고의 행복은 다름 아닌 즐기는 능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즐길 수 있어야 진정한 100세 인생입니다. 하루하루 새로운 도전을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평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품격 있는 시니어였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건강하고 평안하세요.